미국 텍사스에 있는 켈러는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며 학군도 좋고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미셀과 그렉은 켈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셀은 전에 했던 결혼으로 얻은 3명의 자식이 있었으며 그렉하고 결혼한 후 딸을 1명 더 출산했습니다. 그렉은 성공한 사업가로 켈러에서 알아주는 재력가입니다. 그렉은 미셀이 원하는 것을 다 사줬으며 그녀를 공주님처럼 대했습니다. 911, where is the emergency? Oh my God, somebody was in the house. I got hit really hard. You were hit in the head? 도착한 경찰에게 미셀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법 쌀쌀해진 초가을 새벽 잠을 곤히 자고 있던 미셀은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난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그녀의 머리를 세게 쳐서 그녀는 쓰러졌고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셀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지러운 머리를 잡고 남편이 자고 있는 침실로 향하고 있던 중 총성이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권총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렉은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고 침입자는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미셀은 침입자가 들어와서 자고 있던 남편을 죽였다고 진술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켈러에서 차로 25분 떨어진 허스트에서 자란 미셀은 17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후 2아이를 더 낳아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엄마가 됩니다. 미셀은 첫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매번 그녀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2번째 남편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 몰래 그녀에게 미행을 붙여 뒤를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셀이 한 남자가 아닌 2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셀은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어항에 있던 그의 물고기를 모두 죽였으며 그의 애완견까지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이혼한 후 미셀은 치과보조원으로 잠깐 일을 하다가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고 당하고 결국 스트리퍼가 되었습니다. 미셀은 새 아이들을 데리고 모텔에 전전하며 남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몇 년을 살다가 운이 좋게 재력가인 그렉을 만나게 되고 그의 마음을 뺏는 데 성공합니다. 미셀과 그렉은 채찍과 가죽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짜릿하게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했으며 미셀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의 대저택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둘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그렉 가족들은 미셀이 꽃뱀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렉의 남동생 마이클은 그렉과 미셀의 첫 번째 데이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We went to a nightclub afterwards and she was just, I mean, I don't know if I can say slut on television, but... You just did. Well, okay. She was just doing some things in a bar to my brother that I just don't think of. Most people get a room. 그리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미셀의 자식들도 그렉이 잘난 척하고 강압적이라며 마음에 썩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많은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아들들은 싫었습니다. She cheated on my dad, got remarried to another man, cheated on him, left him for another man, cheated on him and got with Greg. You believe your mom, at times, was a prostitute? I believe there's a very good possibility that she was. If she wasn't getting paid for it, I know she was sleeping around.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사이에서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미셀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그렉의 전처와 낳은 첫 딸 테일러가 더 못마땅해졌습니다. 그렉이 12살 테일러를 챙기는 모습을 미셀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테일러가 자기와 딸에게 약을 몰래 타서 먹이는 것 같다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미셀은 항우울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도 합니다. 미셀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만 그렉은 그녀를 믿었고 결국 테일러를 친엄마인 전처에게 보냈습니다.
그렉은 IT에 관련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렉하고 결혼한 후 좋은 차를 몰고 쇼핑을 하고 주말에는 지인들을 불러 수영장 파티를 하며 호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렉은 미셀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트 가게를 하나 오픈해서 그녀가 직접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을 그렉의 비즈니스를 도와 일하게 했습니다. 그렉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 20살 대학생처럼 철없게 행동했기 때문에 미셀의 두 아들은 그렉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서 술과 마약에 취해 시끌벅적하게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셀을 새끼가 흐르는 야한 여자라고 묘사했으며 그렉은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항상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셀은 현재를 만족하고 고마워할 줄 몰랐으며 원래 있던 나쁜 버릇을 못 버리고 결국 그렉의 누나의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누나의 남편인 브린은 그렉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셀은 브린을 다락방으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브린이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치마 속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브린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며 미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미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재빨리 도착했습니다. 범인이 미셀의 얼굴을 공격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렌치와 그렉한테 쓰인 총 한 자루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범행에 쓰인 총은 침대 옆에 있는 서랍에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그렉의 총이었습니다. 그렉은 얼굴에 총 한 방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미셀에게 누가 가장 의심스러운지 물었고 그녀는 그렉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As police looked around the perimeter, they couldn't find any evidence of forced entry onto the property or into the house. The only thing police found was a flathead screwdriver and some scratches on the door, but the damage to the door didn't amount to enough to open a door or anyone to actually gain entry. 형사는 더 자세하게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미셀을 취조실로 데려갔습니다. 집에는 현금 2천만 원이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침입자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곤히 자고 있던 미셀을 깨울 만큼의 요란한 침입 소리가 들렸는데 그렉은 잠을 자고 있었고 아무 반항도 못하고 총에 맞았습니다. 만약에 살인을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쳐도 범인이 아무 무기도 가져오지 않고 서랍에 있던 그렉의 총을 썼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I heard a sound. I get up. I got hit by something. I could see it was male in dark stuff, dark clothing. 이웃집에 있는 CCTV를 분석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외부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으므로 내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벌인 일이 분명하다며 미셀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습니다. Either his is self-inflicted and you covered it up, or there's potential that you may have been involved. I did not hurt my husband, and he did not hurt himself. Okay. There was a man in my house. One of those two things, Michelle. I So, did not. okay. And again, You won't find that out because I didn't do anything to my husband. okay. 그녀가 계속 부인했지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설득했습니다. If he did it and you covered it up, just tell me. He did. Huh? He did. I couldn't let her know this. 미셀은 아빠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4살 딸아이가 받을 트라우마가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I took some Clorox wipes. I used Clorox wipes all over the house, and I wiped the gun with the blanket that he had right there. 또한 그녀는 얼굴에 난 상처도 자기의 손으로 때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렉의 명예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가 왜 자살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으므로 일단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허위 경찰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후 미셀은 요거트 가게를 한국의 당근 마켓과 비슷한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려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렉의 고객 명단을 경쟁업체에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녀가 바쁘게 현금을 만들고 있을 때 그렉의 시신은 부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렉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총상은 약 5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그의 혈액 속에는 상당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 집안에서 시끄러운 범행이 벌어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들락날락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딸한테도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전 그렉은 40억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렉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지만 미셀이 사치스러운 소비로 인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멈출지 모르는 소비 습관 때문에 둘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렉의 이름으로 10억 상당의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9일 미셀은 살인과 사건 현장 증거 조작 및 거짓 경찰 진술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9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미셀은 보험회사에 그렉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살인 혐의가 있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2살 연하인 남자친구와 캐틀벨 운동을 가르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It's very intense, cardio, strength building, and lots of fun. It's very upbeat, it's fast. Everyone really has a good time with it. 놀랍게도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미셀의 첫째 아들의 친한 친구입니다. 아들은 둘의 관계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으며 결국 그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Your best friend is sleeping with your mother. How do you deal with that? That is like one of the hardest things to deal with because it is the utmost betrayal on both parties. 그렉의 전 아내인 캐시가 남편의 죽음에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던 미셀은 어느 순간부터 경찰에게 첫째 아들이 제일 의심스럽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리는 사건 발생 이래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 가기 전에 유죄 인정 시 받는 감형 협상을 제안받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미셀이 범인이 확실하나 그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살인을 인정하면 징역 18년을 선고하겠다는 협상을 제안받았고 그녀의 변호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의 쌍둥이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Michelle Williams was sentenced to 18 years in prison, but she won't have to go to prison right away because the 44-year-old is pregnant with twins. Prosecutors have now agreed to wait until after Williams' twins are born for her to report to prison. This is just the latest surprise twist in this. 그녀의 발목에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달고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그녀가 임신한 상태에서 다시 스트릿바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쌍둥이를 임신한 그녀가 한 번도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녀가 임신한 상태가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떼고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경찰은 미셀을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그녀는 임신했던 것은 사실이며 3달 후 유산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미셀이 2010년에 일어났던 그렉의 매형인 브린의 자살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브린은 그렉의 누나와 결혼해서 매형이 되었지만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렉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1년 전 10월 20일 브린은 슈퍼마켓에 간다고 오전에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35번 고속도로 갓길에 수상해 보이는 차 한 대가 하루 종일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차 안에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어있는 브린이 있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듣자 미셀은 그가 자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자 브린의 아내는 남편은 자살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며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며 미셀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사망한 브린의 왼쪽 머리에 총상이 있었는데 그는 오른손잡이였으며 차 안에서는 그의 소지품이 아닌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I believe she's responsible for
Not just my brother's death, but my husband's death too. 그렉의 여동생은 남편 브린이 그렉이 알면 안 되는 미셀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18년 이하의 징역을 협상한 상태에서 유명한 TV 방송에 출연합니다. He loved me and he loved our daughter so much. 그리고 미셀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Did you murder your husband, Greg? No, I did not. 스캇 판사는 미셀이 유명한 TV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nd don't play games with yourself, with your lawyers, or with the system. 잘하면 5년만 살고 나올 수 있었던 그녀의 감형 협상은 철회되었습니다. 2015년 9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셀의 변호인 측은 그렉이 경제적인 문제와 친한 친구였던 브린의 자살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obvious, the inexorable fact is that this woman killed her husband in cold blood. She lied about it. She lied about it. She lied about it. 미셀 윌리엄스는 살인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